안녕, 캐쳐 너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요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몰리는 플랫폼 어디일까? 바로 올리팬스야. 2016년에 등장해서 팬데믹 시기에 무려 5배 넘게 성장했고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지. SNS에서 주목받던 모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여기서 수억씩 벌어들이고 있다고 해. 월 구독료만 내면 사진, 영상, 심지어 라이브 방송까지 비공개로 볼 수 있고 피트니스 트레이너든 연예인이든 누구나 계정을 만들어서 팬을 모을 수 있어. 유튜브 멤버십이랑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올리팬스는 성적인 콘텐츠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달라. 그런데 문제는 이 문화가 양지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야. 이제는 헐리우드 셀럽들까지 줄줄이 입성하는 중이지. 그럼 이제부터 올리팬스에서 수익과 화제성 모두 잡은 셀럽들을 시케시가 하나씩 소개해줄게. 배드베이비는 13살에 닥터필쇼에 출연하면서 화제가 됐어. 이 프로그램은 심리학자 필 매크로우가 진행하는 토크쇼로 우리나라 금쪽 상담소처럼 가족 문제나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공개 상담 포맷이야. 다니엘 브레골리는 2016년에 차를 훔치고 칼을 휘두른 문자로 출연했는데 이때 내뱉은 Catch me outside, how about that? 이라는 말투가 밈처럼 퍼지게 됐지. 원래는 캐치미 아웃사이드였는데 다니엘 특유의 억양 때문에 캐시미로 들리면서 캐시미 아웃사이드 걸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어. 이 밈 덕분에 연예계에 데뷔하게 된 거야. 2017년엔 데뷔 싱글을 발표했는데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77위를 기록하면서 최연소 여성 래퍼로 이름을 올렸지. 그해 MTV 무비 앤 TV 어워드 트렌딩 부문 후보에도 올랐어. 그냥 잠깐 떠오른 밈스타가 아니라 꾸준히 음원을 발표하면서 배드걸 이미지를 정식 래퍼로 굳혔고 지금은 배드베이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 그리고 18번째 생일에 올리팬스 계정을 열자마자 단 6시간 만에 100만 달러를 벌었어. 2025년 3월 트위치 방송에 나온 배드베이비는 6시간 만에 100만 달러, 하루가 끝날 무렵엔 400만 달러. 지금은 올리팬스에서 벌어들인 순수익이 7,500만 달러예요 라고 말했어. 노출 수위는 낮은 편이지만 구독자랑 주고받는 메시지 기능을 통해서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해. 2023년 4월엔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의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확실히 노출 있는 콘텐츠로 큰 돈을 벌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쉽게 성공하리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지. 난 어렸고 나도 좀 섬뜩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동시에 18살은 18살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게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괜찮은 줄 알았죠. 우리 엄마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2020년 10월 타이가의 소중이 사진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어. 올리팬스 계정을 개설한 지 얼마 안 돼 벌어진 유출 사건이었지. 당시 타이가는 이 플랫폼은 누구에게나 자기 표현의 공간이에요. 평범한 사람들부터 모델, 성노동자, 배우, 그리고 이제 나 같은 아티스트까지 내 개인 올리팬스를 런칭하게 돼서 정말 기대돼요. 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신곡, 사진, 영상, 다양한 비하인드 장면까지 독점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일상 속 진짜 모습과 평소에 못 보던 친밀한 순간들도 나누게 될 거예요 라고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을 통해 계정을 알렸어. 당시 캣티즌들 반응은 난리였지. 타이가가 민감한 부위를 공개했다는데 누가 그걸 유출한 거야? 수익은 괜찮은 거냐? 내 타임라인에 타이가 소중히 사진 안 떠서 진짜 다행. 이런 식으로 말이야. 타이가는 올리팬스에서의 정확한 수익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월 구독료 20달러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고 밝혔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허브에 따르면 그는 당시 올리팬스 수익 랭킹에서 블랙 차이나, 벨라손, 카디비에 이어 4번째에 올랐지. 계정 개설 3개월쯤 지나자 타이가는 트로우라는 올리팬스 전속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 올리팬스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컨텐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타이가는 그 발표 24시간 만에 계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플랫폼 마이스타를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지. 그는 포브스 인터뷰에서 올리팬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고 그게 생계를 책임진 사람들도 있다.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어. 타이가는 마이스타 수수료를 올리팬스보다 절반 수준인 10%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올리팬스가 금지 방침을 번복하면서 타이가의 마이스타는 조용히 사라진 걸로 보여. 블랙 차이나는 한 기독교 팟캐스트에서 자신이 올리팬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어. 2020년 거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리팬스에 가입하게 됐다는 거야. 인터뷰에선 구체적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카다시안 가족을 상대로 1억 800만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지. 그때 한창 재판 중이었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지. 수수료를 보고선 그래 이건 끝까지 가야겠다 싶었어. 그렇게 계정을 만들고 나서 콘텐츠를 계속 올리지 않으면 계정 유지가 어려우니까 점점 더 자주 더 많이 업로드하게 됐다고 고백했어. 처음엔 그냥 살짝 해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순식간에 빠져들었어. 놀랍게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졌지. 하지만 신앙을 갖게 된 이후 블랙 차이나는 스스로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 섹시스타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필러를 녹이고 불법 엉덩이 시술을 제거하고 가슴 보형물도 줄였다고 해. 나는 복제인간이 아니야. 요즘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이기 바라잖아. 사회는 특정한 방식으로 생기고 말하고 입는 걸 강요해. 하지만 현실은 달라.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도 바꾸기 시작한 블랙 차이나는 술을 끊었고 결국 올리팬스 계정도 삭제했어. 2년간 2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고수익 계정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과거가 되었지. 이제 블랙 차이나는 하루 동안 1000명이 넘는 남성과 관계를 가져 세계 기록을 세운 보니블루,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올리팬스 크리에이터 릴리 필립스 같은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네고 있어. 그들 안엔 분명 트라우마가 있을 거야.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주변에서 외면받았을 수도 있지.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면 말렸을 거야. 그런 거 하지 마라고. 몸을 1000명에게 보여줘서 얻는 게 뭐야. 보니블루에게 기도를 보낼게. 우리가 그녀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는 누가 뒤에서 뭐라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 그렇다고 블랙 차이나가 올리팬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전부 비난하는 건 아니야. 올리팬스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게 되지. 돈이 정말 급하다면 잠깐 해도 돼. 하지만 빨리 빠져나와야 돼. 왜냐면 반복되거든. 사람들이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되니까. 지금 블랙 차이나는 본명인 엔젤라 화이트로 돌아와 올리팬스 대신 팔시스라는 구독형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어. 요리, 피트니스, 일상 같은 평화로운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삶을 공유하고 있지. 블랙 차이나가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녀들이었다고 해. 그녀에게는 타이거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킹 카이로와 록 카다시안과의 딸 드린 카다시안이 있지. 한때 록과는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소송까지 갔지만 지금은 공동 양육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드림이를 위해 옳고 그른 걸 함께 나누고 모든 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 나는 내 삶을 살고 있고 록도 그의 삶을 살고 있어.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함께 지켜야 할 새로운 생명이 있잖아. 그게 바로 공동 양육이지. 디즈니 채널 쉐키럽에서 10대 역할로 연기를 시작했던 벨라손. 2020년 8월 그녀가 갑자기 올리팬스에 가입하면서 캐티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 월 구독료는 $20였고 가입 첫날에만 $100만 벌어들였지. 당시 올리팬스 최고 수익 기록이었어. 첫 주 수익은 약 $200만 추정되고 올리팬스 수익 탑 10 셀럽에 바로 이름을 올렸지. 근데 벨라손이 올리팬스를 시작한 이유, 그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 그녀는 당시 성노동자를 주제로 한 영화를 기획하고 있었고 플랫폼의 실체를 직접 경험해보겠다는 리서치 목적이 있었던 거야. 실제로 구독자들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어. 이 플랫폼은 사용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현실 속 내 삶과 이 플랫폼 속 삶의 접점은 어디일까? 이 플랫폼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벨라손은 페이지에 완전한 누드는 올리지 않았어. 그래서 첫 주 수익이 더 놀랍다는 평가도 받았지. 그녀는 올리팬스 수익을 자신이 운영하는 제작사에 투자하고 영화 리서치했으며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어. 참고로 2019년에 오리지널 영화 허렌님을 연출하며 이미 성인 콘텐츠 감독으로 데뷔한 경력도 있어. 하지만 이후 영화 감독 션 베이커가 나서서 벨라손과 영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어. 두 사람은 단지 미래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된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벨라손이 $200짜리 유료 메시지에 누드라고 표기해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노출이 전혀 없었다는 불만이 터졌고 환불 요청이 폭주했지. 결국 이 사태 때문에 올리팬스는 전체 창작자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게 됐어. 이후 유료 메시지 콘텐츠의 가격 상한선은 $50로 제한됐고 팬들이 창작자에게 보낼 수 있는 팁도 최대 $100로 제한됐어. 게다가 수익금 지급 주기도 원래는 7일이었는데 이걸 30일로 늘려버렸지. 전 세계 수많은 창작자들이 이 정책 변화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항의했어. 결국 벨라손은 트위터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어. 그녀는 올리팬스에 가입한 이유에 대해 이 플랫폼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길 바랐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게 되면 성과 성노동에 대한 낙인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어. 또 성이라는 단어 자체에 붙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싶었다며 자신 같은 주류 셀럽의 참여가 그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덧붙였지.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벨라손은 여전히 올리팬스 사기 논란의 대표 사례로 회자되고 있어. 지금 그녀의 올리팬스 계정은 비활성화된 상태야. 이 외에도 엠버 로지, 미아피아, 카디비, 이기 아질리아 같은 셀럽들도 올리팬스에서 한때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들이야. 그중 카디비는 2021년 한 해 동안 올리팬스에서 월 평균 $930만 벌었다고 알려졌지. 만약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1년 동안 올리팬스 하나로만 약 1억 1200만 벌어들인 셈이야. 카디비는 여기서 Q&A 세션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근황을 공유하는 컨텐츠에 집중했어. 처음에는 올리팬스 측이 구독자들에게 $10.99를 청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다며 월 구독료 $4.99로 직접 낮췄고 너무 많은 돈을 음반과 내 굿즈에 쓰고 있잖아 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기기도 했어. 하지만 지금은 카디비 역시 올리팬스 계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호주 출신 가수 이기 아잘리아도 한때 올리팬스 수익 상위권을 차지했던 인물이야. 2023년에 계정을 개설한 이후 월 $920만 달하는 수익을 벌었다고 알려졌지. 하지만 지금은 올리팬스를 떠나 가수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현재는 텔레그램에 비즈니스 기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알려졌어. 이렇게 셀럽들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게 화제가 되다 보니 올리팬스를 통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10대들도 점점 늘고 있어. 일부 고등학교에선 못생긴 여자만 졸업장을 받는다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고 18살이 되자마자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도 실제로 있대. 처음엔 수영복 사진이나 일상 브이로그처럼 건전한 콘텐츠로 시작하지만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점점 수익을 높이는 경우도 적지 않지. 비즈니스 인사이더 인터뷰에서 18살부터 올리팬스를 시작한 한 여성은 이미 인스타그램에 비키니 사진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올리팬스는 자연스러운 연장선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어. 수익이 따라오니 당연히 매력적으로 느껴졌
느껴졌겠지. 하지만 그가 간과한 건 사람들의 욕망은 쉽게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였어. 아무리 자극적인 콘텐츠를 올려도 구독자들은 점점 더 수위를 원했고 결국 그는 끝없는 수요와 자신의 경계 사이에서 갈등하게 됐지. 올리팬스는 내게 자립으로 가는 길처럼 보였다고 말한 그는 어릴 적 가난했던 기억과 돈으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던 욕망 때문에 이 길을 택했다고 털어놨어. 하지만 수위를 높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해. 2022년 애리조나의 한 교사는 학교에서 올리팬스 콘텐츠를 촬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해고됐고 비공개 설정을 했지만 성인물 웹사이트에서 그녀의 영상이 7만 건이나 유출됐다는 사실도 드러났지. 올리팬스라고 해도 완전히 안전한 비공개는 아니었던 거야.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유명해져도 괜찮은 걸까? 올리팬스를 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일지라도 그 선택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울지도 몰라. 워너비들은 올리팬스의 양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줘. 엑소엑소 가시켓.